안녕하세요. 오늘의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체제 전환, 바로 리즘 체인지를 꼽겠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다시 매서운 발톱을 드러낸 연준, 그리고 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된 신용시장의 균열까지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지금 우리에게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 기관 투자 리포트에 나온 이 문장이 현재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연착륙이라는 아주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체제 전환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엄포가 아닌 이유, 지금부터 하나하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연착륙이라는 환상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경제가 좋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나쁜 소식이 곧 좋은 소식인 장세였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된 거죠. 대체 왜 이 좋은 소식들이 시장엔 독이 되고 있는 건지 그 구조를 한번 해부해보죠. 네, 바로 이 2.8%라는 숫자.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죠. 시장은 물가가 금방 잡힐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전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물가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나 서비스 요금이 도무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연준이 계속 매파적인 자살을 벌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소위 마지막 1마일의 싸움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두 번째 엔진, 바로 너무나도 뜨거운 노동시장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6천 건까지 떨어졌다는 건 사실상 실업자가 거의 없는 완전 고용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임금을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거죠. 바로 그 무서운 임금, 물가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탄탄한 고용시장이 서비스 물가를 꽉 붙잡고 있으니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그야말로 손발이 묶인 형국인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들을 걷어내고 지금의 이 체제 전환을 이끌고 있는 세 가지의 구조적인 위협, 이름하여 삼중 위협, 트리플 threat, 이걸 하나씩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매파적 연준의 귀환입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는 연준의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보시다시피 3.5%까지 그냥 수직으로 치솟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단순히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구나 에서 그친 게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금리를 또 올릴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연준 피벗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냥 사전에서 지우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위협, 이제껏 잠재적인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디어 현실로 닥쳤습니다. 여기 나온 정보를 보면 며칠 안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 확률이 무려 70%에 육박한다고 하죠. 이건 더 이상 만약에가 아닙니다. 시장이 반드시 대비해야 할 기본 시나리오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항모 두 척이 작전 지역에 배치된 상황에서 국제 유가는 이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빠르게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이건 결국 모든 자산 가격의 재평가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협, 이건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서 터져나온 균열입니다. 거대 운용사인 블루아울 캐피탈이 펀드 환매를 중단했다는 소식. 이게 그냥 한 회사의 문제로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마치 2008년 금융위기의 첫 신호탄이었던 2007년 8월 BNP 파리바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정말 소름 돋는 대잡이죠. 그때도 이렇게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결국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신용경색으로 번졌거든요. 지금처럼 고금리가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바로 이런 투명성이 낮고 규제가 덜한 사모신용 시장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알리는 탄광 속 카나리아가 울기 시작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해 매파적으로 돌아선 연준, 코앞에 닥친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신용시장의 균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대체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지게 될까요? 이 세 가지 위협이 교차하는 지점, 그곳이 바로 시장의 새로운 현실이고 우리가 말하는 체제 전환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이 좀 하락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10년 넘게 시장의 유일한 정답이었던 저금리, 저물가 시대의 투자 공식, 즉 떨어지면 무조건 사라는 바이 더 딥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장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에 보이는 중소형주 랠리, 이거 사실 건강한 상승이 아닙니다. 그냥 신기루, 노이즈에 가까워요.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이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나타나는 이른바 숏 스퀴즈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 신호는 오른쪽에 있죠.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가 위험의 임계점으로 여겨지는 21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했다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BIX가 20일을 넘었다는 건 기술적으로 시장이 네거티브 감마라는 아주 위험한 영역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시장의 충격을 흡수해주던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는 정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물을 쏟아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락이 또 다른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딱 좋은 구조적으로 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게임의 룰 아래에서 돈은 과연 어디로 흐를까요? 이미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대한 자산의 이동, 그레이트 에셋 로테이션은 시작됐습니다. 이런 체제 전환은 특히 기술주 섹터 안에서 아주 극명한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AI 혁명 시대에 곡괭이와 삽을 파는 엔비디아 같은 인프라 기업들은 승자 독식 구조로 가지만 어도비나 세일즈포스 같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히려 이 생성형 AI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 모델이 위협받는 이른바 세스포칼립스, 즉 소프트웨어의 종말이라는 실존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술주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묶어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체제 하에서의 승자와 패자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지정학적 불안과 인플레이션 시대의 승자는 단연 에너지, 방산, 그리고 금이나 원유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또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모든 돈은 결국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 바로 달러 현금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 반면에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는 장기 채권이나 성장주, 그리고 신용 위험에 노출된 금융주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스스로 디지털 금이라고 주장했던 암호화폐가 이번 위기 국면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험난하고 새로운 투자 환경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략가의 생존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표가 바로 그 액션 플랜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에너지, 방산, 현금, 금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한 장기 국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존 소프트웨어 주식, 그리고 신용 위험이 있는 금융 섹터는 시급히 비중 축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급락에 대비하기 위해 VIX나 유가, 콜옵션 같은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전체에 보험을 들어 두런 해지 전략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쫓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 자산을 지켜내는 것, 즉 자본 보전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2007년,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시티그룹의 CEO였던 척 프린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음악이 계속 연주되는 한 우리는 일어나 춤을 춰야 한다고요. 하지만 오늘 분석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음악은 멈췄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기회가 아니라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